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죠. 이 변제금은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매달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매달 입금하려면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내가 깜빡하고 입금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제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편하고 미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지정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자동이체는 안 되기 때문에 매달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할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특정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거든요. 이때는 자동이체 출금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동이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에 그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출금해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변제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요. 그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라면요. 몇 개월 연체를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입금일에 맞춰서 변제금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급여가 들어오면 거기서 생활비 빼고 변제금을 넣게 되니까 이렇게 본인 급여일에 맞춰서 변제금을 입금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으니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변제금을 입금할 때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지정해 놓은 변제금 입금 계좌에만 정확하게 맞춰진 돈을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님 계좌에서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배우자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배우자분 계좌에서 입금이 돼도 전혀 지장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는 게 불편하다. 그 경우에는 분기별로 입금을 해도 됩니다. 3개월치를 미리 넣어놓고 또 3개월 있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입금을 해도 영향은 없고요. 다만 3개월 늦게 변제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미납이 3개월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3개월 정도 미납은 개인회생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3개월이 지난 후 그때부터 매 분기 입금을 해도 개인회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네요. 그리고 3개월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3개월을 넘게 미납을 하게 되면 법원에선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다만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왜 이렇게 미납을 하는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제출을 하면 당장에 폐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또 미납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또한 미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달치씩이라도 입금을 하면 폐지 결정은 나오지 않고요. 이 미납된 상태로 면책결정 시점이 도래한 경우 이때는 면책결정 시점에 변제금을 전액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납한 개월이 한 5개월 된다. 그러면 면책 시점부터 5개월간 매달 더 납입을 한 후에 면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즉 면책이 한 5개월 미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한 미납이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을 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실시간 영상에 참여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